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그 멀티폴의 정전 에너지, 그래서 모노폴 항, 그다음에 다이폴 항, 그다음에 쿼드로폴 항 여기까지 했었어요. 일단 오늘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힘, 멀티폴들이 받는 힘 그걸 따져보고 그리고 구장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 거는 정전 에너지인데 정전 에너지가 Q 파이 모노폴항, 그 다음에 P 도트 E 다이폴, 그 다음에 빼기 6분의 1 JK에 대한 서메이션이고 QJK 라운드 E, 이거 이제 쿼드로폴 항이겠는데 쿼드로폴 포텐셜인데 익스터널 필드죠. 지금 익스터널 필드니까 모노폴 항이 아니었지. 익스터널 포텐셜, 익스터널 필드 죠. J 컴포넌트를 K에 대해서 미분한 거, 이거는 R 벡터에서 계산한 거 등등. 익스터널 E 필드가 있을 때 모노폴, 다이폴, 쿼드로폴 등등이 있을 때 걔들이 받는 에너지, 그러니까 익스터널 필드고 얘들은 익스터널 포텐셜이 이 필드인지 하는 거고, 시스템에는 총전화가 Q고, 그다음에 다이폴 모멘트가 P고, 그다음에 쿼드로폴 모멘트 텐서가 QJK고 이런 거죠. 그 상황에서 이제 인터랙션 에너지가 이렇게 써졌는데 여기서 이제 이 시간에 이제 우리가 힘을 계산해 보도록 하죠. 힘은 항상 이런 인터랙션 에너지를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취하면 얻어지겠죠. 포텐셜 에너지를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취하면 얻어지는데 이 경우에 지금 얘를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취해서 얻어봅시다. 그럼 첫 번째 항 얘로부터 얻어지는 거는 뭐가 되겠냐면 마이너스 Q는 그대로 얻어지고 그레디언트 파이 O R 이 항이 될 텐데, 얘는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파이, 이게 뭐죠? 전기장이죠? 이게 익스터널 전기장. 그래서 이 첫 번째 항을 쓴다면, 첫 번째 항을 이렇게 쓸까요? 첫 번째 항을 쓴다면 얘는 그냥 Q, E, F는 QE, 그죠? 전기력. 그거하고 똑같은 형태가 될 거고, 두 번째, 요 다이폴항에서 오는 것은 지금 P는 지금 상수고, 이 필드 요 놈을 미분하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P 도트, 앞에 놈은 상수니까 미분할 필요가 없고 뒤에 놈만 미분하면 되는데, P 도트 델 E O 이렇게 쓰고 싶은데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왜냐하면 얘 미분, 얘 벡터니까. 그레디언트 스칼라 연산하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요건 이렇게 쓸 수 없고 이렇게 하면 되죠. P 도트 델, 그럼 이제 스칼라가 됐죠. 그 다음에 그게 얘를 연산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하면 되죠. 이건 더 이상 표현이 필요 없고요. 그래서 다이폴은 P 도트 델 이런 힘을 받게 돼요. 세 번째 쿼드로폴, 요 항을, 세 번째 쿼드로폴 항에 대한 거는 얘도 앞에 요 QJK는 상수일 거고, 그다음에 이거 미분 연산자니까 결국 요 안에까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얘도 연산하면은 마이너스 6분의 1 서메이션 JK QJK, 이건 뭐 미분할 필요가 없고, 그다음 라운드 K도 미분 순서를 바꿔서 나중에 하기로 하면은 결국 요 안에 그레디언트 E O J 컴포넌트 이게 되겠죠.
이거 얘가 R 포인트에서 계산되던 거니까 이 놈을 미분을 먼저 한 다음에 다시 미분하고 미분을 몇 번 하는 거? 한 번, 두 번. 대략 말하면 그렇게 하는 거죠. 얘도 힘이에요. 힘이 쿨롱의 힘은 Q2다. F는 Q2. 그건 이제 점전할 때 이야기고. 다이폴이 받는 힘은 P 도트 델 E 마이너스. 코드로폴이 받는 힘은 마이너스 6분의 1 델 E 이렇게 해야 돼요. 보기 힘들죠. 예, 거의 보기 힘든 표현이에요. 여기까지는 교과서에만 나타나는, 아니면 논문 쓸 때나 겨우 나타날 똥말똥. 두 번째 이건 아주 상당히 자주 나타나는 빈도수가 높은 표현. 여러분들이 뭐 지만 이펙트라든지 뭐 스턴 갤락, 여러분들 혹시 양자역학 현대물 이런 거 배웠다면 스턴 갤락 익스페리먼트를 알 거예요. 스턴 갤락 익스페리먼트는 이제 전자의 스핀이 업과 다운이 있다는 거를 실험으로 본 건데, 그 실험이 이거랑 굉장히 비슷해요. 거기 이제 M 도트, 정확한 S 도트 델 B, 그러니까 B 필드의 그레디언트와 마그네틱 다이폴 모먼트가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스턴 갤락 익스페리먼트인데, 그런 데서는 하여튼 그레디언트, 이 필드가 콘스턴트면은 다이폴 모먼트는 힘을 받지 않아요. 이 필드가 공간에 대해서 변한다면, 이 필드가 공간에 대해서 그레디언트 값을 가지면, 그러면 다이폴 모먼트 힘을 받게 되죠. 이 필드가 센 쪽으로 다이폴 모먼트가 이렇게 돌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쿼드루폴 모먼트도 마찬가지예요. 쿼드루폴 모먼트도 이 필드에 그레디언트가 있으면 힘을 받게 돼요. 자, 토크도 뭐 할 수 있지만 생략하고요. 그리고 뭐 예제를 또 여기다 넣어서 풀어보고 싶은 생각도 있지만, 책에도 있지만 생략하고요. 바쁘니까 우리가 좀 바빠. 그래서 생략하고 9장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시간은 9장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9장은 바운더리 컨디션스. 불연속 면에서 경계 조건이죠. 불연속 면에서의 경계 조건 제대로 녹음되고 있나? 좀 확인해주고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불연속 면에서의 경계 조건. 자, 1절의 이야기를 잠깐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는 이런 거 생각해요. 경계 그러면 항상 이렇게 이렇게 여기가 1이란 매질이다. 여기가 뭐 2란 매질이다. 1과 2의 사이가 이렇게 어브럽트하게, 급격하게 이렇게 딱 분간되는 거. 이런 걸 우리는 생각하는데, 어떤 프로퍼티가 있어서 이쪽에서 이쪽 경계가 명확하길 바라는데 수학적인 거죠. 그죠? 우리 물리학도 상당히 수학적인 거니까 우리는 수식으로는 이런 거를 주로 다루고 싶어 해요. 그런데 자연은 이렇지 않죠. 자연은 항상 부실하게 한 번에 안 변하고 센터가 있다고 하면은 이만한 폭을 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변하게 되겠죠. 이런 폭을 가지게 되고, 여기서 1이라는 프로퍼티에서 2라는 프로퍼티로 변환할 때 어떤 유한한 폭을 가지게 돼요. 유한한 폭. 책에서는 그걸 트랜지션 레이어 프로퍼티가 바뀌는 어떤 층이 있다. 어떤 뭐 면적이 있다. 이게 이상적인 거고, 아이디얼 케이스고, 이게 현실이죠. 그래서 제가 가끔 농담처럼 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물리학에는 모든 게 연속이다. 불연속이 왜 있겠어? 우리가 생각하는 전자도 포인트라고 생각하죠. 일반 전자기 원투에선 포인트예요. 전자기는 양자역학이 아니거든. 그런데 우리가 양자역학적인 요소를 생각하면, 물질파를 생각하면 전자는
포인트가 될 수가 없죠. 퍼져 있어야 되니까. 간단하게 수소 혼자 모형에서 우리가 1s 전자가 1s 전자의 1s 오비탈이 평균 반지 그 캐릭터리스틱한 보호 반경에 있잖아요. 보호 반경이 0.5 옹스트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0.5 옹스트롬 정도에 그냥 퍼져 있는 거죠. 그게 가장 작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사이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프로퍼티가 변할 뭐 한 점이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한 점이란 게 수학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실제는 양자역학 같이 돌아가니까. 전자기는 이렇게 우리는 디스크라이브 해요. 전자기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디스크라이브 할 거예요. 전자기는 고전 클래시컬 피직스 중에 하나예요. 전자기는 양자역학이 아니거든. 전자기에서는 이런 거 우리가 취급해. 전자기에서는 파동이라고 해도 그게 전기장과 자기장의 파동이지 전자의 파동이 아니에요. 물질파가 아니거든. 전자기 책 전체에서는 물질파가 나오지 않아. 그래서 양자역학이 들어있지 않아요. 전자기에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고전적인 이런 아이디얼한 걸 생각하지만 실제 자연은 이래요. 항상 이렇게 연속적으로 뭐가 변하죠. 그런데 하여튼 이런 걸 이제 경계라고 그래요. 경계. 이게 1차원, 이게 그림에 지금 1차원적인 것처럼 그려져 있지만 2차원적일 수도 있고 3차원적일 수도 있고 3차원적인 경계? 그건 잘 모르겠네. 그지? 2차원적인 걸 보통 생각해야 되겠죠. 이런 종이장 같은 경계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게 도체 표면이고 뭐 도체 안쪽과 도체 바깥쪽 그걸 구분하는 경계, 그걸 바운더리라고 하잖아요. 이 바운더리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컨디션, 그걸 우리가 이제부터 해보려고 해요. 그런데 그러려면 이제 용어를 통일해야 되는데 저렇게 좌우로 보통 이렇게 그리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고 상하로 보통 저는 그려요. 아래쪽을 1번, 위쪽을 2번, 1번에서 2번으로 이런 식으로 상하 개념으로 저는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교과서가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1번에서 2번으로 가는 이 방향, 수직 방향, 이거를 노멀 벡터 방향, n 방향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또 하겠지만 여기 경계의 평행한 방향은 탄젠셜 방향 성분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좀 나중에 나오는데 이따 미리 해놓는다면 이 방향을 t 방향, 이거 탄젠셜 방향, 이거 노멀 방향 이렇게 이야기하죠. 노멀 방향, 탄젠셜 방향은 탄젠트라는 게 붙어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붙어 있는 방향, 이 경계면에 붙어 있는 방향, 경계면에 평행한 방향 이런 이야기고, 노멀 방향은 수직인 방향, 경계면에 대해서 수직인 방향. 이 지금 1과 2의 경계면이 이렇게 1차원적으로 그려져 있지만 이 앞뒤로도 이만큼 있다고 생각하고 윗방향이 노멀 방향, 옆으로 면의 평행한 성분은 이제 다 탄젠셜 방향인 거죠. 이게 우리가 이제 전자기를 할 때 주로 쓰게 되는 노테이션이에요. 노멀은 뭐 유니버설하고요. 탄젠셜은 그렇게 유니버설하지는 않지만 틈틈이 나와요. 자, 기호법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이버전스 티오렘부터 한번 해봅시다. 다이버전스하고 노멀 컴포넌트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가우스 다이버전스 티오렘을 알고 있죠. 가우스 다이버전스 티오렘에서 그 벡터를 그냥 F라고 할게요. 책처럼 F.DA 어떤 폐곡면에서 이게 부피적분 다이버전스 F dv, 그죠? 이게 가우스 다이버전스 티오렘이죠. 가우스 티오렘을 어떤 F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했어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경계면을 하나 잡아볼게요. 1에서 2로 가고 이 경계면 위에 가우스면을 잡아볼게요. 가우스면을 이번에는 제가 직육면체 형태로 잡아볼게요. 윗면 있고 아랫면 있고 높이 있고 이런 걸로.
물론 이제 경계면도 직육면체인 거죠. 이게 굳이 그린다면 이게 경계면이겠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여기다 적용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요 윗면의 면적을 직육면체라고 하고요. 다 직각이고 윗면의 면적을 DA라고 합시다. 아주 작게 DA로 하고 그 다음에 윗면의 이 노멀 벡터 방향을 N2라고 하죠. N2 방향. 요 아랫면의 노멀 벡터 방향은 N1 방향이라고 할게요. 오케이. 그리고 이 높이는 이 직육면체의 높이는 H라고 합시다. 오케이? 여러분 책에 있는 그림과 똑같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우리가 다이버전스 F를 책처럼 얘를 어떤 값이라고 합시다. 어떤 값인데 그 값을 B라고 쓰기로 하고 그게 위치 함수다. 책처럼 이렇게 가정을 할게요. 물론 우리는 전기장에다 이걸 적용하려고 해요. 전기장에서 우리가 이거 알고 있잖아요. 다이버전스 E는 로 오버 입실론 제로. 우리가 이거에다 쓸 거예요. 이 앞 자리에 E가 오게 만들 거고 이 B 자리에 로 전함밀도 나누기 입실론 제로가 오게 만들 거예요. 그런데 책처럼 일반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해봅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좌변을 한번 계산해 봐요. 이렇게 가우스면 잡으면 어떻게 돼요? 얘는 윗면에서의 필드 그걸 F2라고 하고 곱하기 윗면의 면적 dA 방향은 N2 dA 더하기 아랫면에서 F 필드 내적 아랫면의 노멀 벡터 방향 dA 더하기 옆면이죠. 옆면의 기호를 책에서처럼 W로 쓰기로 합시다. 이거 옆면의 기호예요. 그런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옆면의 기호는 무조건 H에 비례할 거예요. H가 작아지면 옆면 면적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얘는 W는 H에 비례해요. 당연하겠죠? 그래서 H가 0으로 가면 얘 0으로 가요. 그 옆면의 기호는 없어질 거다 이거지. 그래서 이 좌변은 이거 세 개 합인데 이 N2는 우리가 앞에서 이 디파인한 대로 N이고 1에서 2로 가는 걸 우리가 N으로 디파인하니까 얘는 N1은 마이너스 N이죠. 그래서 이거 두 개 묶고 이 세 번째 날려버리면 근사적으로 얘는 N 도트 F2 빼기 F1 가로 열고 닫고 DA 이렇게 되겠죠. 얘는 작으니까 날려버렸고 좌변 됐어요. 자, 우변. 우변은 어떻게 해야 되죠? 우변은 얘를 B라고 하기로 했으니까 우변은 적분 B 위치 함수고 dV 이걸 저 볼륨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해야 되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냐면 B 값이 요 내부에서 변할지 안 변할지 모르겠으나 대충 일정하다고 우리가 가정하고 저 면적이 아주 작을 거니까 그래서 그 값을 그냥 B라고 쓰기로 하고 그냥 B라고 쓸게요. 그 평균값으로 생각하든 뭐라고 하든 B라고 쓰고 그러면 부피 곱하면 되죠. 부피는 뭐예요? dA 곱하기 H 높이 H죠. 밑면이 dA이고 높이가 H니까 우변은 BDA 곱하기 H가 됐죠. 좌변은 N 도트 F2 빼기 F1 DA. 자, 뭘 하려고 하는 거야? DA를 이거 좌변이 우변이니까 DA는 필요 없네. 그래서 우리가 뭘 얻었죠? N 도트 F2 빼기 F1은 B 곱하기 H다. 는 걸 얻었어요. 근데 아직 H를 0으로 안 보냈지? 좌변에서는 이미 H를 0으로 보내버렸는데
우변은 아직 h를 0으로 안 보냈어요. 근데 우변에서 h를 0으로 보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잠깐 생각해 봐요. 그냥 h를 0으로 보내면 b가 예를 들어서 파이나이트하다면 0으로 갈 거 아니야. 노멀 컴포넌트가 항상 똑같다. 좀 이상하죠, 그죠? 전기장의 수직 성분은 전하 밀도 같은 게 있으면 불연속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b가 그다지 간단하지 않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b가 파이나이트 하냐 안 하냐에 따라 달라. b가 파이나이트 하냐 무한대로 발산하냐 그거에 따라 달라지겠죠. 네.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일단 놔둘게요. 근데 이제 좌변에서 이미 h는 0으로 보냈으니까 여기도 기호로 쓸 때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이렇게 써야 되겠죠. b가 뭐였냐면 다이버전스 f였으니까 다시 말하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 곱하기 다이버전스 f라는 값만큼 불연속하게 된다 이거예요. 이거는 모든 필드에 대해서 다 성립하는 거죠. 모든 벡터 필드에 대해서 다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미분만 가능하면 돼요. 미분 가능한 모든 벡터 필드는 노멀 컴포넌트는 이와 같이 그 필드의 다이버전스 값에 h 곱한 거를 극한으로 보낸 것만큼 불연속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요거를 좌변을 이렇게도 쓰고 F2n 노멀 컴포넌트라는 의미로 빼기 F1n 이렇게 쓸 수도 쓰기도 해요. n.f2 빼기 f1이나 f2n 빼기 f1n이나 전자기 배운 사람한테 똑같은 표현이에요. 컴포넌트를 말하는 거니까요. 오케이? 자, 다이버전스 일반적으로 했어요. 우리는 물론 예제로 이거 좀 이따 합시다. 전기장을 여기다 넣을 건데 우리는 이 F자리에 전기장 넣어서 할 건데 그 이야기 좀 이따 하기로 하고. 자, 세 번째 3절 컬과 탄젠셜 컴포넌트. 컬과 탄젠셜 컴포넌트의 관계도 알아보려고 해요. 그러면 컬 나오는 벡터 적분 릴레이션은 스톡스 디오렘이었죠? 여러분들 앞에서 했었죠? 스톡스 디오렘 어떻게 쓰더라? 폐회로에 대해서 어떤 지금 벡터로 지금 해야 되니까 어떤 벡터 뭐죠? 도트 ds 선적분은 그 벡터의 컬의 면적 적분과 같다. 그죠? 면적 적분. 도트 da 서피스에 대해서. 이게 스톡스 디오렘이었죠? 1차원, 2차원. 1차원 폐곡선, 2차원 면적 적분. 가우스 다이버전스 디오렘은 2차원 폐곡면, 3차원 부피 적분. 오케이. 여기 이제 컬이 있으니까 요 릴레이션 이거를 또 똑같은 경계에 대해서 우리가 해보려고 그래요. 1번, 2번. 근데 이걸 하려면은 여기서는 이제 가우시안 볼륨을 잡고 가우시안 서피스 잡고 문제를 해결했는데 여기서 이제 폐회로가 필요하죠. 폐회로와 면적이 필요하니까 폐회로를 이렇게 잡겠어요. 직사각형 형태로. 상하로 똑같이 잡든지 뭐 다르게 잡든지 중요하지 않으니까 대충 대칭처럼 잡을게요. 이렇게 폐곡면 이런 폐회로를 잡을 때 항상 반시계 방향으로 경로를 좀 잡는 게 좋아요. 보이지 않게 여기 반시계 화살표를 이렇게 살짝 집어넣어 놓는다 그랬죠. 물리학자들은 항상 반시계로 돌려. 왜냐면 각도가 그쪽으로 해야지 이게 각도가 증가하는 방향이니까 그 방향이 접근할 때 편하거든. 물론 이제 반대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끔 있어, 가끔. 많진 않아. 대다수는 이렇게 돌리는데 하여튼 저는 이렇게 돌리고 싶어요. 이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 높이를 또 h로 잡을 판이죠. 트랜지션 레이어의 폭을 이만큼으로 잡고 이 폐회로를 우리가 C라고 하자고요. 그러면 이 내부의 면적이 S가 되겠네. 그 이야기죠. 이 C고 내부가 S다. 여기선 서피스가 S고 내부가 V였죠. 뭐처럼 이 폐회로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해요. 자, 그리고 이 X폭도 필요한데 X폭을 이쪽 폭을 우리가 델타 S라고 할게요. 책이랑 똑같이
이 x폭을 델타 S, 높이는 h. 그리고 이제 방향이 필요한데 위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왼쪽으로 가는 이 방향을 t2 벡터 방향이라고 할게요. 아래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요 방향을 t1 벡터 방향이라고 할게요. 오른쪽은 노멀 벡터 방향이고 왼쪽은 마이너스 노멀 벡터 방향이죠. 그건 알 테니까 일단 아는 건 제끼고. 자, 이제 좌변 해봅시다. 좌변 계산. 오케이. 이것도 윗면 아랫면 요 놈만 중요할 거예요. 옆면 기호는 h에 비례해서 0이 될 거니까 윗면 아랫면만 그러니까 위쪽 선분 아래쪽 선분만 따지면 될 텐데 여기는 그래서 F2라고 할게요. 위쪽에 F2와 여기에 이 방향 벡터가 T2니까 길이가 델타 S. 위쪽 선 했고요. 더하기 아래쪽은 F1이라고 하면 되고 내적 방향을 T1 벡터 방향이라고 했고 길이가 델타 S. 그 다음에 옆면인데 옆면은 마찬가지로 얘도 기호가 0이다. 옆면의 기호를 W라고 하면은 걔는 마찬가지 이유로 얘는 요 길이가 H니까 요거에 비례하게 되는데 예, 그래서 0으로 간다. H가 0으로 갈 때 미리 좀 0으로 보냅시다. 그러면 얘는 0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보탠 건데 보면 이 T2가 앞에서 우리가 정한 지금 T 방향이죠. 노멀 벡터 왼쪽으로 이렇게 잡은 벡터. 저게 T 벡터니까 T2가 T고 T1은 마이너스 T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보면 돼? T 도트 F2 빼기 F1 곱하기 델타 S 이렇게 하면 되겠죠? 좌변. 자, 우변은 요 컬 F라는 놈을 어떤 이건 벡터죠? 컬은 벡터니까 어떤 벡터인데 그거를 책처럼 C 벡터라고 할게요. C 벡터 위치에 의존하는 어떤 벡터라고 합시다. 어떤 C 벡터라고 하면은 우변 적분은 그래서 적분 C 벡터 내적 dA 이 면적에서 그렇게 될 텐데 이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면적이란 건 이 면적은 뭐예요? 델타 S 곱하기 H죠? 그 안에서 이 C 벡터가 거의 안 변한다고 생각하고 그 값을 그 벡터를 우리가 C 벡터라고 그냥 쓸게요. 위치 표시 지워버리고 평균값이라고 이해해도 되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이해하세요. 그러면 이제 가로폭이 델타 S고 높이가 H인 거죠. 우변은 이렇게 써지겠죠. 벡터 C 가로폭 그다음에 높이. 그러니까 H에 비례해요. 그러면 좌변에서 H 0으로 보냈으니까 여기도 H 0으로 보내버리면 만약 C가 무한대로 발산하거나 그런 거 없으면 얘도 0이 될 판이에요. 그런 거 재미없을 테니 원하면 이것도 남겨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로 쓰면은 T도 여기 좌우변에 델타 S 있으니까 둘 다 이렇게 약분하고 나면은 T 도트 F2 빼기 F1은 C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C 벡터. 다시 말하면 C 벡터가 컬 F였으니까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 곱하기 컬 F 이런 릴레이션 얻게 되죠. 그래서 이걸 탄젠션 컴포넌트는 컬에다 H 곱한 거를 극한 보낸 만큼 불연속 가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말이 좀 길죠? 말이 좀 길어요. 헷갈릴 거야. 지금은 약간 헷갈리는데 우리가 이거 나중에 전기장에 써먹을 건데 사실 전기장은 이게 쉬워요. 정전기장은 이게 0이야. 정전기장 이 필드는 컬이 없어. 이게 0이에요. 그러니까 0이니까 얘가 0이 될 거야.
정전기장은 탄젠셜 컴포넌트가 당연히 연속이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거 우변 사실 별로 길게 기억 안 해도 돼. 나중에 우리가 이거 하게 될 텐데 연습으로 일단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표현은 이렇게 안 쓰는 경우 수도 있어요. 이거 이렇게 쓰면은 이걸 어떤 f 벡터의 탄젠셜 컴포넌트 이렇게 저처럼 읽으면 좋지만 그렇게 못 읽는 사람들도 있고 해가지고 이거를 다르게 쓰기도 하는데 그거를 조금은 알아야 되니까 좀 지우고. 자, 여기서 지금 이 면의 이게 수직인 요 방향이 n 방향이고, 그죠? 여기서 면에서 왼쪽으로 가는 방향을 t 방향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제3의 방향을 하나 잡아요. 이 둘의 직각인 요 면에서 튀어나오는 방향. 이거를 n 프라임 방향이라고 합시다. 여러분 책하고 똑같은 노테이션 쓰면은 저 n 프라임 벡터를 사용해서 약간 바꿔 쓸 수가 있어요. t 도트 f2 빼기 f1 여기서 요 t를 n 프라임과 n으로 사용해서 쓰면은 n 프라임 요 셋을 직각으로 잡는다면 n 프라임과 n의 외적이 t잖아요. 다시 말하면 얘가 n 프라임 외적 n이니까 그건 눈으로 보이죠? nt 하면 n하고 t 외적하면 n 프라임이고 n 프라임하고 n을 외적하면 t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n 프라임 n 외적 t니까 이렇게 쓰면은 이거가 n 프라임 외적 n 내적 f2 빼기 f1 이렇게 되는데 이게 서로 다른 벡터 세 개가 있는데 요거 세 번째 한 벡터라고 생각하면 하나는 외적 하나는 내적 삼중적이죠. 스칼라 트리플이죠. 결과가 스칼라가 되는 스칼라 트리플이라서 이거 마구마구 돌려도 된다. 이거 알죠? 그 순서만 유지하면 마구마구 돌려도 되죠. 스칼라 트리플. 기억이 안 나나? 이거 말이야. A 내적 B 외적 C는 가지고 뭐가 돼도 된다고 그랬잖아. 이게 A 외적 B 내적 C가 돼도 되고 뭐야 등등. 이거 사이클릭 오더만 유지되면 A, B, C 순서만 유지되면 어디다가 점을 찍든 어디다 X를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사용해서 얘를 돌리면 얘는 n 프라임 내적 n 크로스 f2 빼기 f1으로 쓸 수 있고 어차피 이건 부피니까 요 세 벡터가 이루는 부피이기 때문에 위치에 상관없이 스칼라 트리플이니까 삑삑 돌려도 되고 이렇게 쓰면은 저희 우변에 있는 요 C 벡터 이거를 지금 아직 안 했는 이 부분을 좀 덜 했구나. 이렇게 좀 더 해야 되겠는데 좋아요.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게 벡터를 안 써놨네. 이게 계산을 덜 했죠. C 벡터 내적 면적 벡터니까 이게 결과가 스칼라가 되는데 벡터처럼 썼잖아요. 지금 방향을 안 썼죠. 방향이 있어야 되죠. 내적이고 이 면적 벡터 방향은 지금 반시계로 도는 거의 엄지손가락 방향. 이 튀어나오는 방향이 이 면적 벡터의 방향이니까 면적 벡터의 방향이 여기서 이제 n 프라임 방향이에요. 우변에 n 프라임 방향이 있었어야 돼. 내가 지금 잘못 여기다 내적 n 프라임이 여기 있었어야 되는 거죠. 여기에 n 프라임 내적이 있었어야 되는 거죠. 급하게 쓴다고 내가. 그래서 좌변도 지금 n 프라임의 내적 이꼴로 바꿨으니까 우변도 거기 있고 그래서 그걸 묶으면 n 프라임의 내적 n 크로스 f2 빼기 f1 빼기 저 우변을 1 이항하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 곱하기 컬 f 이게 0이다. 이걸로 바뀌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면 n 프라임의 역할은 별게 없으니까 내적해서 결국 요게 0이 되려면 항상 0이 되려면 요 r이 0이 돼야 된다. 이거가 되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걸 쓸 때 n 크로스 이제 우변은 좀 깔끔해졌고 우변이 원래 n 프라임 도트 컬 f 아주 지저분한 형태였는데 우변은 깔끔해졌는데 이거를 이제 여기까지만 해서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쓰기도 해요. 저는 보통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경계 조건을 쓸 때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이거보다 좀 더 이제 클리어하게 쓰려면은 요 F2나 F1 벡터를 노멀 벡터 성분과 탄젠셜 벡터 성분으로 쪼개서 그래서 F2 빼기 F1을 노멀 벡터 성분과 그러면 F2n 빼기 F1n 더하기 탄젠셜 벡터 성분 F2t 빼기 F1t 이렇게 쓴다고 하면은 이렇게 쓰면은 n 크로스 F2 빼기 F1은 이 안에 n 벡터 성분과 t 벡터 성분이 있을 텐데 얘랑 외적을 해서는 같은 벡터는 외적하면 0이니까 면적이 안 생기잖아요. 같은 벡터끼리 외적하면 면적이 없으니까 0이니까 얘만 살아남겠죠. 이걸 하면은 그죠? 뭐가 남냐면 n 크로스 t f2t 빼기 f1t만 남겠죠. 계산을 하고 나면 근데 이 n 크로스 t라는 벡터가 뭐냐면 n 크로스 t라는 벡터가 n 프라임 벡터예요. 얘가 n 프라임 벡터 f2t 빼기 f1t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좌변이 n 프라임 벡터 f2t 빼기 f1t예요. 근데 이것까지 사람들이 기억을 못해. 너무 지저분하거든. 중간 과정도 많고. 그래서 저는 보통 여기서 멈춰요. n 크로스 f2 빼기 f1은 리미트 h 컬 f 여기서 멈춘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좀 전에 다이버전스는 이 자리에 n 도트였거든. 다이버전스 할 때는 n 도트 다시 그걸 내가 이거 써주면 이게 지금 스톡스 디어렘을 사용해서 탄젠셜 컴포넌트를 한 거고 가우스 디어렘 써서 하면 n 도트 f2 빼기 f1이었죠. 이 자리가 이게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 곱하기 다이버전스 f였거든. 형태의 유사성이 보이지 않아? 여기서 여기가 아니죠. 요거 또는 이거지. 얘는 가우스 다이버전스 theorem이고 밑에 건 스톡스 theorem으로부터 유도된 경계 조건인데 얘는 n 도트 도트 자리 올 외적 여기 도트 자리에 외적 나머지 똑같잖아. 기억하기 되게 좋아요. 저 그래서 이 버전을 제일 좋아해. 평생 기억할 수 있으니까. 요거 물리하려면 평생 기억해야 되거든. 이거 모르면 두고두고 계속 시험에서 틀리게 돼 있어요. 이걸 알아야 맞출 문제들이 꽤 많아. 이걸 모르면 상당히 문제가 많이 생겨요. 요거 두 개를 외워야 되는데 이 형태는 이게 외우기 가장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걸 좋아한다.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내 경험에 비추어서 요 버전이 가장 쉽다. 기억하기에 좋아. 같은 패턴이거든. n 도트, n 크로스 이렇게 제가 읽는 순서대로 그냥 외워버리면 돼. n 도트 뭐 f2 빼기 f1 n 크로스 f2 빼기 f1 크로스 났으니까 크로스 붙이고 이렇게. 자 이제 연습을 해봅시다. 전기장에다 이걸 적용해보자. 자, 4절. 전기장에다 이 경계 조건을 적용해 보자고요. 전기장은 전기장의 방정식은 2개. 이거하고 컬은 0이다. 2개죠?
왜 컬이 0이죠? 이 필드를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파이로 쓰는 순간 컬은 0이 돼요. 왜냐면 델 크로스 델은 0이에요. 같은 벡터 외적이니까 면적이 0이 돼서 이걸로 쓰는 순간 0이 돼요. 이걸 쓰는 순간 바로 오토매티컬리 제로야. 컨저버티브 필드 형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소용돌이가 없어야 돼요. 자, 그래서 앞에 있는 릴레이션으로 하면은 얘를 우리가 C 벡터라고 했죠? C 벡터 0인 거고 앞에 노테이션대로 하면은 요 B라는 값이 B가 지금 로 오버 입실론 제로인 거죠. 저쪽에 2절, 3절의 노테이션대로 하면 그러면 이걸로부터는 어떤 경계 조건을 쓰면 돼? 경계 조건을 쓸 때 우리가 보통 BC, 바운더리 컨디션을 줄여서 BC라고 해요. BC. 뭐 before Christ 아니고 BC, 바운더리 컨디션이에요. 물리에서는 BC가 바운더리 컨디션이에요. 그냥 정해져 있는 단어야. BC 그러면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전 세계가 다 알아들어. 아라빅 쓰는 사람도 BC 그리고 바운더리 컨디션 알아먹어요. 그러니까 BC라는 단어를 쓰면 돼요. BC 딱 쓰고 앞에 저걸 여기다 적용하는 거지. 그러면 n 도트 f 자리에 이 필드를 쓴 거죠. E2 빼기 E1 이퀄 뭐였죠? 리미트 h가 이런 거 할 때 h 곱하기 델 2였잖아요. h 곱하기 델 2인데 h 곱하기 델 그 자리가 지금 이거니까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입실론 제로분의 로 곱하기 h 이렇게 되겠죠? 아시겠죠? 입실론 제로는 뭐 상수니까 밖으로 뺀다고 해도 그러면은 입실론 제로분의 1 리미트 로 h h가 0으로 갈 때 이런 값이 우변이에요. 로 h가 뭐냐? 이게 이제 문제인데 로는 뭐냐면 부피 전하 밀도죠. 부피 전하 밀도. 그죠? 부피 전하 밀도에다가 부피를 곱하면 전하량이 되죠. 그죠? 이 부피에 비례하는 작은 전하량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생각하는 이 경계에다 지금 적용해 봐요. 경계다. 어떤 경계면이 있다. 경계면 위아래에다가 우리가 가우시안 서피스를 지금 잡았죠? 여기에 면적을 지금 DA라고 하고 있고 높이를 H로 했죠? 그러면 이 DV가 뭐냐면 여기서 DA 곱하기 H란 말이에요. 그죠? 따라오고 있습니까? 그럼 여기서 얘를 로 DV를 다 쓰면 로 H DA 이렇게 쓸 수 있겠죠. DQ는 로 DV인데 그거를 이렇게 쓰면은 로 H 곱하기 DA 꼴로 쓰면은 얘가 이 자리에 올라야 될 게 원래 뭐예요? 면적에다 곱하면 전하량 뭐지? 전하의 면밀도잖아. 면전하 밀도. 얘가 면전하 밀도예요. 면전하 밀도 시그마란 말이에요. 시그마. 다시 말하면 얘가 시그마 DA예요. 로 H의 극한이 얘가 시그마예요. 그래서 시그마 오버 입실론 제로인 거죠. 꼭 가우스 서피스를 잡아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 1번, 2번 가우시안 렉탱귤러로 잡든 뭐 실린더로 잡든 밑면의 면적 DA, 높이는 H, 로 DV가 전하량이야. 해보면 로 H가 면전하 밀도구나 하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면전하 밀도 나누기 입실론 제로가 n 도트 E2 빼기 E1이다. 이게 바운더리 컨디션이에요. 다이버전스로부터 얻는 바운더리 컨디션. 이거는 여러분들이 유도할 줄 알면 제일 좋고 안 돼도 외우긴 해야 돼. 요건 외우고 있어야 돼요. 못 외운다? 틀려요. 여기서부터 이제 이게 중간 고지거든. 여러분들이 에베레스트를 오를 때 저는 안 올라가서 모르겠지만 베이스 캠프가 있죠. 베이스 캠프까지 가는데 굉장히 힘들대. 비행기 타고 거기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베이스 캠프가 워낙 높이 있어가지고 거기까지 뭐 한 뭐 모르겠는데 사람마다 다르죠. 일주일 좀 걸어가야 된대. 몇백 킬로미터, 몇천 킬로미터를 짐 많이 지고 베이스 캠프까지 가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근데 갔는데 비가 오네? 그러면 하산할까? 그래서 다시 걸어올까? 거기서 좀 있다가 1차 시도, 2차 시도, 3차 시도 돈 떨어지고 먹을 거 떨어지고 날씨가 바뀌어서 더 이상 못 올라갈 것 같을 때까지 거기서 기다리겠죠. 그죠? 그게 일단 확보한 고지를 우리가 사용하는 거잖아. 이것도 일종의 그런 거예요. 갑자기 점프를 해서 미안한데 여러분들 확보한 고지 같은 거야. 이걸 유도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지식이 필요했다고. 이거를 갑자기 홀라당 버리고 모든 걸 다시 요 앞에서부터 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우리가 확보한 고지니까 이걸 사용해서 뭔가 문제를 이제 풀어야 돼. 아시겠죠? 확보한 고지다. 상당히 튼튼한 베이스 캠프는 아니더라도 뭐 캠프 2 정도는 되는 거니까 여러분 저걸 외워놔야 돼요. 중요한 고지니까. 매번 유도해야 되겠다. 아니, 유도는 맨날 하지 마. 한 번만 해보고. 자, 이번엔 컬. 이것도 바운더리 컨디션이라고 써놓고 어떤 바운더리 컨디션이 여기서 유도되는지 봅시다. 외적이니까 이번엔 n 크로스 E2 빼기 E1이겠죠. 이거 우변이 뭐였죠?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 컬 2였죠. 근데 이건 안 해봐도 알겠지? 컬 2는 0이니까 우변 0이야. 아싸, 주었지 뭐. 이걸 우리가 이거 외우기 쉽죠? n 크로스 E2 빼기 E1은 0. 뭐 이거 외울 것도 없어요. 이건 사실 이거 아는 순간 바로 아는 거니까. 그런데 이걸 이제 말로 이게 이런 벡터 기호를 머릿속에서 외운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말로 기억하는 게 좋아요. 저는 어떻게 제 버전이에요. 여러분들은 저하고 뇌 구조가 다를 테니 똑같은 방식을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제 방식하고 통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제 방식은 한번 말해 볼게요. 어쨌거나 이 둘 다 외워야 되는데 저는 어떻게 외우냐면 노멀 컴포넌트는 분류속해. 전하 밀도 나누기 입실론 제로만큼 시그마 오버 입실론 제로만큼 분류속하다. 저는 그렇게 외우고 있고 탄젠셜 컴포넌트는 연속이다. 저는 그렇게 외우고 있어요. 경계적 1번 위치에서 2번 위치로 갈 때 탄젠셜 컴포넌트 바뀌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어떤 경계가 있는데 이쪽에서 이 전기장이 탄젠셜 컴포넌트가 요만큼이었어. 이 전기장이 요만큼이었으면 이 경계 바로 너머에서도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E2라고 하면 E1이라고 하면은 둘이 길이가 똑같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쪽으로 말한다면 노멀 컴포넌트라면 이 경계가 있으면 이게 여기에 면전함이 또 시그마가 만약 있다고 하면 이게 있냐 없냐에 따라 다르겠죠. 이게 없으면 얘도 연속이에요. 이게 0이면 연속이에요. 얘도. 근데 만약 얘가 있으면 노멀 컴포넌트가 여기서 요만큼이었는데 그래서 이게 E1이었다면 요거 나누기 입실론 제로만큼 벡터가 늘어나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방향은 노멀 벡터 방향이겠지? 이런 이야기라고. 불연속해지는 거예요. 이게 벡터가 갑자기 길어지는 거죠. 이 면전화 밀도를 만나는 순간 바뀌어요. 탄젠셜 컴포넌트는 항상 연속이에요. 제가 기억하는 패턴이에요. 오케이. 연습. 책에 오케이. 시그마가 양수다. 면전화 밀도가 있다. 경계면에 있고 경계면에 면전화 밀도가 깔려 있는데 그게 양수다. 1번, 2번. 오케이. 1번에서 전기장을 비스듬하게 줬어요. 전기장이 요런 방향으로 들어간다. 2원 벡터. 오케이. 노멀 벡터랑 이루는 각도가 알파 1. 그러면 요 방향 성분이 2원t고 요 노멀 요 위에 방향 위로 가는 성분이 2원n이겠죠? E2 여기서 E2는 탄젠셜 컴포넌트 똑같을 테니까 가로로는 똑같이 가야 되고 똑같이 그어볼까? 여기쯤 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세로로는 약간 더 길어진다고 보면 여기보다 길어지게 그려봅시다.
뭐야 이거 평행하게 그려졌잖아. 아, 참 팔이 짧아서 이거 좀 더 많이 화장을 해봅시다. 이거 왜 내 눈에 똑같아 보이지? 밑에 걸 줄이자. 쉬운 방법. 괜히 뭐 그림 힘들게 그릴 거 뭐 있어. 위에 거 그냥 그대로 놔두고 밑에 걸 줄일게요. 밑에 거를 과장해서 많이 줄여야지. 이렇게 줄여, 이렇게 줄여. 가로를 똑같게. E1n, E1t, E1n 이게 E1 벡터. 여기가 알파 1. 여기서는 이 방향으로 날아가야지. 이제 좀 확실히 보이네. 그리고 이거 요 방향 길이가 이 길이가 E2t. 이 위로 가는 이 높이가 E2n이죠. 근데 E2n의 길이는 E1n 더하기 시그마 오버 입실론 제로겠지. 이 사이 각도가 알파 2겠지. 문제에서 묻는 것은 이 예제에서 찾아보는 것은 탄젠트 알파 2를 한번 구해봐라. 뭐 이런 식이에요. 탄젠트 알파 2는 뭐 이런 식으로 묻는다면 이건 뭐예요? 밑변분의 높이 아니야? 밑변분의 높이. E2t 밑변분의 E2n분의 E2 n분의 E2t죠. 밑변분의 높이. 밑변분의 높이 E2. 근데 E2n이 E1n 더하기 시그마 오버 엡실론 제로고 E2t는 E1t랑 같으니까 그러니까 얘도 E1n으로 분자분모를 나누면 E1t 나누기 E1n 나누기 1 더하기 시그마 입실론 제로 E1n 이렇게 되겠네. 요게 탄젠트 알파 1이죠. 그래서 탄젠트 알파 1 나누기 1 더하기 시그마 나누기 입실론 제로 E1n. E1n인데 E1n을 여기 약간 바꿔 써놨네. E1 코사인 알파 1 E1 코사인 알파 1 이렇게 써놨네. 간단히 구할 수 있겠죠? 또 다른 example. 이거 여러분들이 이제 상당히 익숙한 example. 경계면에 시그마가 있다. 면전화 밀도가 있다. 1, 2. 우리는 이제 가로선만 딱 그으면 경계면이 이제부터. 그다지 우린 길게 설명 안 할 거야. 그냥 경계면이다. 선 긋고 1, 2. 1이란 위치, 2란 위치 사이를 갈랐다. 그 경계면에 지금 시그마 면전화 밀도가 있다 이거예요. 이거 여기서 다른 아무 조건 없이 여기서 주변에서 전기장 구해보셔. 여러분들이 중간시험 때 봤던 것 비슷한 거죠. 무한전화 평면 주변에 전기장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 막 계산했었잖아요. 할 수 있어요. 노멀 컴포넌트 연속성만 가지고 n 도트 E2 빼기 E1 시그마 입실론 제로 이게 경계 조건이니까 이것만 사용해서 할 수 있어요. E2n 빼기 E1n 이게 좌변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E2n은 E1n 더하기 시그마 오버 입실론 제로인데 이제 여기서부터 짱구를 좀 굴려야지. 대칭이구나. 다른 아무 주변에 다른 게 없다면 전화 밀도로부터 멀어지는 방향 위로 전기장이 이 방향일 거고 아래로는 이 방향일 텐데 위아래라는 거는 내 생각이지. 내가 거꾸로 봐도 똑같아 보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크기는 똑같아야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 E2라는 필드고 이게 E1이라는 필드인데 요 둘이 크기가 똑같을 거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우리가 본능적으로 깨달아야 되겠지. 크기가 똑같을 거야.
여기랑 달라요. 이 앞에 문제에서는 교묘하게 외부 전기장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탄젠셜 컴포넌트 같은 거. 외부 전기장이죠. 그 다음 노멀 컴포넌트가 여기선 요만큼이었는데 여기선 요만큼 늘어났죠. 그 말은 노멀 컴포넌트가 외부 전기장으로 지금 주어져 있는 거야. 이 문제는 그러니까 사실 거대한 평행판 축전기 같은 거 속에다가 다시 이 전하 밀도를 집어넣은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 평행판 축전기가 약간 삐뚤어져 있어야 되겠지. 이 문제의 상황을 만들어 주려면은 평행판 축전기가 약간 요 뭐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평행 전기장을 만들어 줘요. 그 안에 얘가 또 있는 거야. 이 문제는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 거고, 이런 외부 상황이 없는 그냥 요 전하 밀도만 주어진다면 당연히 전기장을 대칭으로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면 쉽다는 거죠. 얘 둘은 크기 갖고 방향 반대다. 요 크기 갖고 방향 반대야? 그러면 그거의 크기를 EN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2 곱하기 EN. 그러면 EN은 E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하고, 얘는 EN N 방향, 얘는 마이너스 EN N 방향. 다시 말하면 E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N 방향, 마이너스 E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N 방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우스 법칙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지만, 가우스 법칙을 적용해서 만든 바운더리 컨디션이기 때문에 동전의 양면이에요. 이런 문제는 바운더리 컨디션만으로도 풀 수 있단 말이에요. 시메트리를 물론 머릿속에서 알고 있어야 되겠지만, 이 둘이 크기가 같다는 게 바로 시메트리를 이용한 거예요. 또 다른 예제. 컨덕터. 도체. 도체. 도체로 갑시다. 도체의 표면은 이렇게 내가 일부러 이게 약간 꼬부렇게 그렸는데 가까이 가면 뭐든지 평평한 거니까, 이 내부에는 전기장이 어때요? 도체 내부엔 전기장이 뭐다? 항상 이쪽을 1하고 이쪽을 1하고 하면 도체 내부는 전기장이 없다. 그치? 왜? 없습니다. 표면에만 전하가 아까 왜? 왜였지? 있으면 전류가 생겨. 있으면 전류가 그렇지. 좀 더 이렇게 와닿는 말을 해줘. 고마워. 내부엔 전기장이 0이죠. 정전기 상황에서만 그래. 정전기 상황에서만 그렇다고.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면 암페어 법칙이 적용되고,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면 도체 내부에도 전기장이 있을 수 있어요. 스킨 뎁스만큼 전기장이 들어가. 표면에서 약간 들어가. 나중에 배우게 돼요, 여러분들. 한참 뒤에. 전자기 2에서. 지금은 아직, 우린 지금 정전기 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 전기장이 0이에요. 그러면 요거 적용하면 표면의 전하 밀도 시그마 생각하면 요 바로 위에 전기장 바로 알죠? 바로 위에 전기장은 수직 방향일 거고, 내부는 0이야. 이거 0이야. 요게 0이야. 얘는 얘야. 그래서 바로 밖에서의 전기장은 노멀 벡터 방향이고, 크기는 시그마고 입실론 제로다. 바로 알아요. 도체 바로 바깥에서의 전기장이에요. 얘가 도체 표면의 전하 밀도로부터 바로 구할 수 있다. 이건 동전의 양면인 게, 도체 바로 바깥에서 전기장을 쟀더니 얼마였다? 그러면 표면에 전하 밀도가 있는 거야. 표면에 전하 밀도 없으면 전기장도 0이지. 그러면 불연속하지 않고 연속이겠지, 그치? 전하가 없을 때. 대전되지 않은 도체는 내부, 외부, 노멀 컴포넌트가 연속인데, 대전이 조금만 돼 있으면 그 전하는 표면에만 분포하고, 그것 때문에 N-도트 시그마 오브 들어져. 학생들이 요 2분의 1과 요 1을 되게 헷갈려 해요. 그걸 막 틀리면 2배 틀리는 거거든. 50% 찍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거는 가위바위보 해도, 가위바위보는 3분의 1인가? 가위바위보가 50%인가? 50%지? 가위바위보 내가 잠깐 버글릭해서 미안해요. 50%는 가위바위보랑 똑같은 거야. 그냥 동전을 던지는 거예요. 피직스를 배웠는데 50%를 찍으면 되겠어? 구별해요. 요 2분의 1이냐 1이냐는 큰 차이야. 이쪽을 아예 이쪽이 없어야 돼. 0, 1 이렇게 되는 거고, 이 위 아래 나눠 가진 거야. 전기장이 위로도 가고 아래로도 가고 합치면 1이지. 한쪽으로만 나갔으니까 1이에요. 그렇게 기억하는 게 저는 쉽더라고. 응용 예제를 한번 줘볼까? 이렇게 하면, 도체를 두께를 두껍게 하면 어떻게 될까?
두께를 상당히 두껍게. 무한소가 아니야. 두께가 있어. 두께 1cm. 약간 어려울 것이야. 내부 도체, 다 도체. 그럼 어떻게 될까? 내부의 전기장 0이죠? 요 바로 바깥에서는 표면에 전압 밀도 있으면 시그마 오버 입실론 제로만큼의 전기장이 있겠지? 그죠? 요쪽은 0이면 요 아래쪽으로 마찬가지로 시그마 오버 입실론 제로만큼 있겠지. 요 아래 방향을 마이너스 n 방향이라고 하면 뭐 노멀 벡터 방향 그냥 n이라고 쓸게요. 노멀 벡터는 그냥 항상 서피스의 노멀 벡터 방향이니까. 요 0이지? 여기도 시그마가 있겠지. 도체는 등전이고 좌우대칭이면 여기 전화 있으면 여기도 전화 있어야지. 이렇게 된 거죠. 위에 시그마 쓰고 아래 시그마 쓰고. 근데 주의할 점은 만약 여기 대전된 게 Q다. 면적이 A다 뭐 이런 식으로 주면 반씩 나눠 가져야 되니까 위로 반 아래로 반. 예? 전화 밀도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내가 무슨 말 하지 지금 이해를 못하는 표정들인데 말을 천천히 해야 돼. 항상 이게 문제인데 미안해요. 좀 전에 1, 2 경계면에 그냥 요 위에 문제잖아요. 경계면에 무한 전화 밀도가 있으면 위로 2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아래로 2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그죠? 마이너스 n 방향이라고 굳이 썼네. 여기도 마이너스 n 방향이라고 써줍시다. 이렇게 됐었잖아요. 2분의 1 팩터 이걸 지금 요 가운데 경계면을 쫙 넓혔단 말이야. 도체로 만들어가지고 쫙 넓혔어. 오른쪽에요. 여러분들 헷갈리게 하려고 내가 끌고 가보는 거야. 2분의 1 팩터 헷갈리는 사람 더 헷갈리라고. 안 헷갈리는 사람은 이제 보강 학습이 되라고 내가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경계면을 도체로 만들어가지고 도체를 쫙 늘렸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 여기까지는 맞죠? 여기 시그마 있어야 되고 여기서 시그마 있어야 되고 대칭이니까. 그럼 여기 바로 위에는 시그마 옵실론 제로 마이너스 시그마 옵실론 제로인데 값이 달라 보이네? 무슨 조화지? 틀린 건 없어요. 시그마 값이 달라. 그래서 여기다가 시그마에다 면적 곱하면 전화량을 Q라고 한다면 시그마 곱하기 A 뭐 이렇게 한다면은 여기는 위에 Q, 아래 Q 대전된 거잖아요. 이 Q가 대전된 거야 얘는. 그래서 총 전화량이 Q라면은 반씩 나눠 가자. 2분의 시그마씩 윗면 아래면이 나눠 가져야 돼서 그래서 여기 2분의 1씩 돼야 되죠 얘도. 그렇게 되면 이제 둘이 똑같잖아. 그죠? 아무 문제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걸 쫙 늘려서 이렇게 도체처럼 만들어도 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리얼리스틱하겠지. 보통 평행판 축전기 그러면은 유한한 두께를 가지고 있고 윗면 아랫면 내분 도체 이런 상황이니까. 근데 헷갈릴 수 있는 거 개수를 헷갈릴 수가 있다. 위로 반 아래로 반 갔는데 그 반은 까먹고 하면은 이제 결과가 반 절반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오케이. 수많은 응용 예제를 만들 수 있어요. 이 경계 조건 가지고. 자, 내가 어디까지 쓰다가 이쪽은 이제 지워도 되죠? 시간 좀 봐주고 마지막 5절. 스칼라 포텐셜은 어떻게 되겠냐? 포텐셜은 1과 2. 전기장은 노멀 컴포넌트 불연속 할 수 있고 탄전적 컴포넌트 연속이어야 되고 우리가 실컷 살펴봤는데 그럼 전기장은 경계면에 있으면 경계면 아래쪽에서의 전기장과 경계면 바로 아래쪽에서 전기장을 파이 1이라고 하고 경계면 바로 위에서 전기장을 파이 2라고 하면 요 둘은 같을 것인가? 예를 들어서 면전압 밀도가 있든지 없든지 뭐 등에 따라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따져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따져봐야 되냐면 앞에 두 가지 방법을 쓸 수는 없어요. 얘는 이 방법을 씁시다. 파이 2 빼기 파이 1은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전기장의 선적분. 그죠?
이게 정의 같은 거잖아요. 포텐셜과 전기장의 정의 같은 거예요. 왜냐면 전기장이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파이니까 다시 말하면 d 파이는 마이너스 E 필드 내적 ds 벡터거든. 이 정의자, 이게 정의라며. 이 정의니까 정의, 이거 저절로 이게 d 파이 적분하면 이거잖아. 그러니까 1에서 2까지 적분하면 그래서 이거 파이 2, 파이 1 좌변이 이렇게 되고 우변은 이렇게 된 거지. 마이너스 밖으로 빼고. 이거 기억하기 좋고 1이란 지점 여기라고 하고 2란 지점 여기라고 하면은 결국 이 내부의 전기장, 내부가 아니라 이 사이에서 전기장에 의존하는데 우리가 이 경로도 가장 이해하기 쉽도록 수직으로 지나가게 경로를 잡을게. 이렇게 1번 위치에서 2번 위치로 수직으로 이렇게 지나가게 우리가 해보자고요. 이 방향으로 이렇게 경로를 잡으면은 요거는 뭐가 되겠냐면 마이너스 이 노멀 벡터 방향이니까 노멀 벡터 ds 1에서 2까지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다시 말하면 이거는 뭐 이걸 높이를 h라고 하면은 앞에 컨셉으로 높이를 반반씩 쪼개면 이거는 마이너스 2n 곱하기 2분의 h 더하기 2n 곱하기 2분의 h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앞에서 우리가 써먹은 뭐 노멀 컴포넌트의 불연속성 따지든 말든 어쨌거나 앞에 오버롤 h가 붙게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h 2분의 2n 더하기 2n 다시 말하면 노멀 컴포넌트의 평균값이잖아요. 이거는 노멀 컴포넌트 평균값에다가 h를 곱하게 돼. 이 차이는. 그래서 우리가 만약 h를 0으로 보내버리면 얘는 항상 0으로 가게 되죠. 왜냐하면 노멀 컴포넌트는 전기장에서 전하 곱하면 힘이 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힘은 우리 주변에 무한대가 없잖아. 매저 가능하니까 무한대 이런 거 없거든. 얘가 무한대가 될 때만 얘가 파이나이트 해줄 수 있는데 우리가 경험하기로 우리 주변에 무한대 힘은 없어. 무한대 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없잖아. 우리 주변은 그런 게 없어. 그래서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놈이면 우리는 항상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아, 힘이야? 무한대야? 말도 안 돼. 전하가 무한대만큼 많거나 뭐 거리가 무한소만큼 가깝거나 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리즈너블하게 파이나이트 해야 되니까 극한으로 보내버리면 이 h 때문에 0으로 가죠. 다시 말하면 얘는 0이 돼야 돼. 그래서 파이 2는 파이 1이랑 같다. 이게 이제 학부 수준의 학부 버전이에요. 물리학과 학부 버전에서 포텐셜은 연속이다. 경계면이 있더라도 포텐셜에 전하가 있든 뭐가 있든 연속이다. 근데 반례가 존재해. 대학원 딱 가면 첫 번째 챕터 뭐 몇 페이지 못 가요. 한 20페이지, 30페이지쯤 가면 반례가 딱 나타나. 학생들 깜짝 놀래게. 포텐셜이 불연속일 수 있어. 그래서 나와요. 그게 뭐냐면 다이폴 레이어라는 건데 뭐 이런 거죠. 다이폴 양전화 음전화 있으면 다이폴이잖아요. 양전화 음전화를 이렇게 쌍으로 계속 이것들이 층을 만들고 있어. 양전하층과 음전하층. 뭐 어떻게 생각해도 돼요. 여기 위에 한 층 있고 아래 한 층 있는데 다이폴이라는 게 그렇지만 양전하고 음전화 있는데 그 사이 거리가 굉장히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다는 게 무한소 정의로는 무한소인데 실제로 무한소는 아니어도 돼. 우리 주변의 물질 중에 뭐 분자 구조 가지고 있는 것들은 죄다 이런 식의 한쪽은 양전하 극성을 가지고 있고 한쪽은 음전하 극성을 가지고 있고 이온 같은 거 생각해 보면 양이온, 음이온 그런 것들 생각하면 돼요. 우리 몸도 다 뭐 그렇게 되어 있죠. 분자 구조 가진 놈들은 죄다 이런 다이폴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이런 다이폴 층이 있으면은 이걸 다이폴 이게 여기 수학적으로 무한소고 무한소의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이런 게 있으면은 요 바로 요 지점에서의 포텐셜과 요 바로 위에서의 포텐셜이 같지 않아요. 근데 그 차이가 뭐에 비례하냐면 요 다이폴 덴시티지. 이걸 D라고 쓰는데 D하고 입술은 제로만큼의 차이가 나요. 이게 다이폴 덴시티인데
서피스 다이폴 덴시티 나누기 입실론 제로만큼 마치 저게 시그마 오버 입실론 제로랑 상당히 비슷하죠. 근데 이건 여러분들 몰라도 돼요. 왜냐면 이게 대학원 버전이거든. 잭슨에 나와요. 대학원 교과서. 잭슨 1.27이에요. 잭슨 첫 번째 챕터에 그냥 바로 나타나. 그 이야기는 뭐 많이 하지 않을게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것이 저 다이폴층이라는 것이 생체에는 되게 많아요. 우리가 이제 세포벽, 우리가 다세포 동물이죠? 다세포 동물 군인가? 종속과목 항문계 할 때 군은 어디 갔어? 종속과목 항문 다세포 동물 문인가? 내가 지금 그거 잘 몰라서 생물을 제가 배운 지 너무 오래돼서 우리가 다세포 동물이잖아요. 근데 세포라는 것이 중요한 특징을 가지죠. 내부와 외부를 가르는 벽이란 게 있죠. 세포벽이 존재하죠. 맞죠? 근데 그 세포벽이란 것이 이런 이제 다이폴층으로 되어 있어요. 리피드라고 해서 지질, 그 다이폴층 일종의 그러니까 기름층 같은 거라고 생각해도 되고. 근데 그 층이 있으면 좌우에 이게 포텐셜 디퍼런스가 있어요. 근데 그 포텐셜 디퍼런스 때문에 포텐셜 디퍼런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물질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지. 근데 그런 여러 가지 특징 때문에 주변의 이온들이 그 세포벽 안으로 쉽게 못 들어가요. 예를 들어 사람들한테 뭔 약을 주고 싶어. 근데 약을 준다는 건 결국 세포까지 들어가서 뭔가를 큐어 시켜야 되잖아요. 아니 근데 핵한테 너 좀 그러지 마. 너 좀 차분해 있어. 까불지 마. 열을 떨어뜨려. 좀 쉬어. 이제부터 너 일하지 말고 쉬어. 편히 하루 동안.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데 이 세포벽을 뚫고 전달이 잘 안 돼요. 왜? 이런 것 때문에. 포텐셜 디퍼런스 때문에. 포텐셜 디퍼런스가 있으면 온갖 문제가 발생하거든. 가다가 이온이 튀어나오기도 하고 힘을 느끼기도 하고 등등의 이유로. 그래서 그거를 이온 같은 걸 넣어주려면은 그 밸브 같은 걸 열어줘야 돼요. 세포벽에서. 세포 속에는 밸브들이 막 달려있죠. 뭐 포타슘 채널이네, 뭐 소듐 채널이네, 뭐 등등의. 그러니까 소듐 이온이 들어갈 수 있는 통로, 포타슘 이온이 들어갈 수 있는 통로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게 특정 조건이 되면 열렸다가 닫혔다가 이렇게. 내가 좀 소금기가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러면 소듐 층을 레이어를 좀 열어줘가지고 바깥에서 염분을 좀 빨아들이게 한다든지 뭐 이런. 저는 잘 몰라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이폴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세포 레벨에서 전자기를 이해하려면 이거 알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학부 수준은 아니다. 좀 어려우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이제 9장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10장으로 넘어갈게요. 오케이. 수고했어요.